시장에 대한 분위기 살피면서 종목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잔금 해제입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빠지고요.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키웁니다. 외국인 현선물 매도 코스닥 중심으로 조금 포착되고 있고요. 떨어지는 종목 개수가 코스닥에서만 1,200개,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 600개 벌써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시장 방향 설정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분의 도움 받아볼게요. 사영관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과 머니맵 통해서 시장 분위기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형주들 전반적으로 오늘 좀 다운돼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내려갑니다. 다만 조금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제약 바이오 쪽의 일부 종목들, 앞서 말씀 주신 셀트리온 그룹주 강세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어제 5% 뛰었던 네이버가 오늘까지 추가 상승 기록하며 3거래 연속해서 올라서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 종목들의 흔들림 확인되고요. 대형주보다 오늘 좀 더 심각하게 밀려나는 것은 코스닥 쪽인데요. 조정으로 좀 잘 극복하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일단 내일 있을 CPI에 대한 경계감이 오늘 강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한 종목씩 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네이버가 3거래 연속해서 올라갑니다. 확연하게 좀 올랐던 쪽에서 팔고 실적이 좋은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네이버예요. 어제 실적 내놓고 뭐 포시마크나 웹툰 등의 효과를 좀 봤다라는 평가인데, 맞아요. 외국인이 요즘 가열차게 사는데요? 네, 좀 가열차게 사고 있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매수가 되려면은 강도가 첫 번째로 갖춰져야 되고, 네. 두 번째가 지속성입니다. 그런데 최근 수급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갖춰져 가고 있어요. 4월 24일 이후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4월 28일 2%대로 오를 때 28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42만 주 매수하면서 6%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거기다가 최근 들어와서는 투신과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관과 외국인의 거의 뭐 사끌이 옷끌이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개인들만 팔고 기관 쪽에서도 금융투자, 투신, 보험, 은행, 기타 금융, 연기금, 사모펀드 하나도 파는 곳이 없어요. 이렇게 사고 있는 것들이 지금 전기전자 대형주 쪽에서 서비스 업종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특히나 그중에서도 실적 1분기 괜찮게 나왔고, 향후에도 카카오 대비해서 이쪽은 R&D 비용이 전체 매출 대비했을 때 투자하는 비율이 한 25%까지 되거든요. 근데 카카오는 그 절반 수준이에요. 물론 올해는 1조 더 투자해서 늘린다고는 했지만 아직까지 네이버의 인공지능이라던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 분야를 따라가기에는 조금은 벅차 보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네이버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네. 지금처럼 강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일봉상에서 최종 이평선인 60일선을 어제 강하게 한 방에 돌파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 2월에 갔었던 전고점 부분 23만 원까지는 이런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23만 원 정도, 단기간에 좀 빠른 속도로 강도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대해서 조금의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점 열어두셨네요. 도달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자, 또 다른 종목으로는 리뷰 겸 특징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생겼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 주셨던 종목이고, 그 뒤로 뭐 많은 거래일이 있진 않았습니다만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결국 일종의 아이콘 로봇이 또 정책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이 힘이 돼주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AS도 해주시고요. 네. 로봇 섹터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해주세요. 네, 일단 정책적으로 뭐 지능형 로봇봇이 지금 국회 문턱을 좀 넘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책적인 부분, 정부의 이런 정책이 민간 산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 번 더 나오면서 일단은 좀 부각이 되면서 초반에 로봇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AI도 초반에 강했거든요. 인공지능. 네. 그런데 전부 다 지금 마이너스 전환하고 음봉, 일중 저가 이런 형태로 흐르고 있어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계속 후반으로 갈수록 힘 빠져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멘텀이 있고 한 분야일지라도 이미 한번 시세를 크게 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유동성의 싸움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전자 외에도 코스피에 어떤 서비스 업종이라던가 여러 가지 업종들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잠깐 반짝 올릴 수는 있겠으나 이게 지속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먼 미래의 밸류를 주가에
미리 반영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매수하지는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60일선에서 횡보를 하고는 있는데 네. 만약에 수급적인 요인들 때문에 여기가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는 또 밑에 121선까지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로봇이고 AI고 하니까 정말로 이거 강한 테마다라고 생각해서 따라붙었다가 단기의 수익을 내고 나오겠다라는 것은 이제는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고점 그리고 사상 최고가를 본다라고 하면 시간을 두고 분할 매수를 하고 그만큼 또 시간을 사서 보유하는 기간을 예전과는 다르게 좀 늘려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로봇과 인공지능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유망한 실적을 낼 수 있는 테마다라는 말씀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봤던 AI, 2차 전지, 로봇, 연일 올라가서 단기간에 좋은 수익 주는 그 패턴을 조금은 뒤로 밀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 패턴에서 좀 벗어나서 종목별로 좀 장기 시계로 가져갈지 단기로 갈지 한 번 더 네포트 종목들 잘 두드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도 전략 같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잠금 해제 종목으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확인합니다. 자,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은 골프존이네요. 미국으로 가는 K골프. 요즘 K드라마, K엔터, K덴탈, K의료기기 너무 많은데 골프도 이제 K골프인지 첫 번째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실적 리뷰부터 해주신다고요? 네. 일단은 1분기에 실적이 나왔는데요.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은 수익성이 미진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매출액 보시게 되면은 22%가량 증가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요. 근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떨어졌죠. 오히려 18% 이상 감소된 수치를 보이면서 컨센서스, 매출은 충족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하회를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라운드 수가 최고치를 갱신했다라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가맹점 그리고 스크린 골퍼의 가입자 증가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10% 정도의 증가가 보였고요. 매출도 증가를 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매출이 증가가 됐는데 가맹점 그리고 비가맹 그리고 GDR 아카데미라는 곳과 해외 사업 전 부문에 걸쳐서 매출이 증가되는 고른 성장세를 보여줬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하드웨어 판매 증가가 있었고 골프존 데카라고 있어요. 아까 잠깐 이제 화면에 나갔던 기계인데 이게 종속회사인데요. 휴대용 거리 측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게 나의 비거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보조 장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제품으로 나온 제품인데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왔고요. 네.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서버 장애 보상 비용이 일단 일회성으로 좀 나갔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프로모션으로 인한 원가율 상승도 영업이익에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이라던가 이런 쪽에 좀 신규 테마를 가지고 있는 골프존 소셜이라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의 신규 출점이 나가는데 이건 단순히 비용이라기보다는 향후를 위한 어떤 투자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을 위한 투자 개념, 이어지는 키워드라 좀 접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키워드가 바로 고성장주입니다. 골프존의 왜 성장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좀 나열해 주세요. 네. 일단은 영업이익이 감소 1분기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고성장주로 좀 거듭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내외 모두에서 매출을 보았을 때는 양호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해외 사업 매출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국내에서 골프를 치는 인구들, 왜냐하면 해외 쪽이 훨씬 더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서 즐기는 골프 인원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장들을 공략하지 않고서는 국내 매출만으로는 이 산업의 발전이 정체가 된다. 기업의 실적이 정체된다라는 건 분명한 팩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2018년 이후로 해외 사업의 매출이 연평균 30% 이상 고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인 성장 요인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20년에 260억 정도에 그쳤는데 이게 22년도에는 750억으로 3배 가까이 증가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비용적인 면에서 영업이익에 조금 훼손을 시켰었던 투자 요인들이 또 있었죠.
그런 것들이 최근에 미국의 현지화 매장인 골프존 소셜 이런 쪽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골프만 치는 게 아니고요. 스크린 골프 내에서 식음료를 함께 즐기면서 약간의 골프 펍 개념으로 왜 요즘에는 이제 볼링 같은 것들도 같이 펍을 맥주나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합 문화 공간을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 구축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GDR 시스템, 아카데미 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해외 산업의 개척이 결국에는 정체되었던 산업들을 더욱더 가속화시켜 줄 수 있는 고속 성장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골프존 소셜 같은 경우는 이 포털 사이트에서 후기 같은 걸 찾아보면 뭐 다녀온 이들은 식음료와 같이 할 수 있고 네. 또 막 탁구대도 있고 이래서 맞아요. 아이들과 함께 가서 즐기기 좋았다 이런 호평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뭐 새로운 사업에 대한 모멘텀도 안고 있다라는 점을 살펴주신 거고요. 그럼 다음 포인트는 무엇일지 열어봅니다. 살짝 제가 키워드를 봤는데 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네. 좀 의문을 자아냅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이거는 이제 엄청 큰 특별한 포인트로 아직 보기에는 무리는 있어요. 네. 하지만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라는 점으로 제가 좀 포인트를 잡아본 거고요. 모바일 게임요? 맞아요. 네, 모바일 게임 쪽에서 이쪽이 지금 또 그 5월 2일 날 사전 등록을 시작을 했는데요. 골프존 모바일의 리얼 스윙이라는 게임의 사전 등록을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게임을 통해서 이런 게임을 가지고 엄청나게 큰 매출을 만들어내겠다라는 물론 포부는 있겠지만 네. 그게 실질적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기업에서 이런 모바일 게임을 왜 출시를 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연결은 될 것 같아요. 점점 더 이런 골프를 즐기는 인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게임들을 통해서 사전에 좀 쉽게 골프에 대해서 친숙해진 이후에 이런 인원들이 결국에는 골프존에 이런 그 소셜 쪽에 그리고 스프링 골프 쪽으로 유입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좀 연결을 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시공간의 제약 없이 실제 골프와 동일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즐겼던 부분들을 그대로 스크린 골프장에서 가서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그런 인원들이 이제 고정적인 고객으로 되어서 매출을 꾸준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수요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외 유명한 골프장을 또 코스로 구현을 해놓은 게임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게임을 하다가 또 골프에 대해서 미리 익숙해진 이들이 골프 인구로 유입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다 얘기 주셨네요. 이것도 하나 작은 포인트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그럼 골프존에 대한 가격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올해는 뭐 1월에 좀 반짝했다가 쭉 떨어졌다가 맞아요. 올라가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지금 거의 뭐 2월, 3월의 고점, 1월까지 고점을 형성하면서 14만 원대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랬던 주가가 일단은 3월 초 이후로 쭉 밀리면서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았죠. 4월 중순 말경까지요. 그러면서 10만 원대 일봉상에서 굉장히 바닥을 예쁘게 이게 몇 바닥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5바닥 정도가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서 또 매수 기회를 줬단 말이죠. 과매도권까지 들어오면서 확실한 지표가 나왔고요. 네. 그 이후에 지금 12만 원까지 반등을 했다가 약간 주춤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최근에 이제 투자 동향과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뭐 기관 쪽에서 투신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매수세가 붙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격대에서 한 11만 원 중반대, 초중반대까지 열어놓고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본인의 매수 평단에서 한 10에서 12% 정도에서는 손절 처리를 하시되 일단 목표가는 전 고점이죠. 1월, 2월, 3월에 갔었던 14만 원대까지 1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14만 원 잡고 골프존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곧장 이어갑니다. 앞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 같은 맥락의 로봇주입니다. SPG. 네. 올 수밖에 없는 미래.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월 달부터 삼성 투자 힘 있고 쫙 올랐다면요. 맞아요. SPG는 좀 뒤늦게서야 갔잖아요. 네네.
SPG가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들어갈게요. 포인트 잡아봅니다. 감속기 만드는 회사인데 네. 결국엔 로봇에 들어가는 관절에 다 쓰인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일단은 감속기가 이제 토크를 걸어서 이 모터가 돌아가는 속도 자체를 늦춰주는 거거든요. 근데 모터라는 것은 로봇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에서 범용으로 쓰이는 부품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감속기가 용도별로 들어가는데 산업용, 에너지, 중장비, 해양 플랜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로봇, 그리고 자동화 설비 이쪽도 결국에는 로봇이죠. 산업용 자동화 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으로 또 중요한 전기 자동차, 방산 이런 쪽에도 전부 다 전기차라던가 기어박스 이런 쪽에 들어갑니다. 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로봇이라는 쪽에 있는 정밀 감속기가 될 것 같아요. 하모닉 감속기 이런 쪽인데 이런 쪽을 일본 업체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과점을 하고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런 속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이 업체뿐만 아니라 SBB테크도 같이 좀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국내 감속기 시장에서는 이 SPG라는 기업이 55%로 국내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본의 독점 구조를 깼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연구소 인력이 65명이에요. 아시아 지역의 감속기 업체 중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향후에 고마진 제품인 하모닉 감속기 이런 쪽으로까지 수주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스랑 또 같은 좀 사업부가 겹치는 업체로 네. 좀 알려져 있는데 일본이 주춤할 때 한국이 또 잘 치고 나간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SPG가 뭐 국내에서 다른 SBB테크 이런 업체들보다 더 예뻐 보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일단은 감속기 시장에서도 이 항상 선두권을 좀 달려왔던 업체고요. 감속기라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동안에는 이런 초정밀 감속기 이런 쪽이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마진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낮았던 거죠. 그런데 이게 로봇이 화두가 되고 삼성이라던가 LG 같은 대기업들에서 초정밀 감속기가 필요한 로봇 분야로 진출을 많이 하고 네.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고마진 제품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되고 그만큼 같은 매출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시장이 잠깐 말씀해 드리면 시장 규모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네. 감속기 전체가 20조고요. 정밀 감속기는 5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로봇이라던가 전기차 같이 조금 더 세밀화된 그리고 초정밀 부품이 필요한 산업 분야에 쓰이게 되는 거고요. 향후에는 이런 쪽의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더욱더 빠르게 이 분야가 성장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최대 시장이 중국인데 이런 것들이 글로벌 수요의 절반을 21년도에는 중국이 차지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선진국이라던가 이런 쪽들이 더욱더 빠르게 성장하면서 결국은 이런 기업들의 일본인도 물론 이제 우리가 같이 반도체에서도 동맹을 한미일 관계로 맺어가고 있어요. 네. 하지만 생산하는 양 자체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본 업체가 과점해오던 시장이 더 이상은 유효하지 않고 추가적인 업체들이 필요한데 그런 업체들이 지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이 SPG라던가 SBB테크 이런 기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봐야겠죠. 사실 로봇 분야의 앞으로 성장률만 놓고 본다면 지금까지 성장해왔던 산업용 로봇보다는 서비스용 로봇 이런 쪽에 더 관심을 둬야 한다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거기서도 SPG가 역할을 해낼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부 다 뛰어들고 있어요. 네. 그런데 단순히 예전에 산업용 로봇 이런 쪽에 단순 감속기가 아니라 이젠 정말로 초정밀 감속기가 많이 필요해지는 시대가 필수적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삼성이나 이런 쪽들도 LG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웨어러블 로봇, 시니어 보조 로봇을 내놓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시작일 뿐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이런 로봇들이 나오고 우리가 영화에서만 보던 정말로 이족보행 로봇, 하늘로 높게 점프하는 로봇 이런 것들 전부 다 현실화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출 비중이 이 기업은 70%예요. 굉장히 높은데 향후에도 우리나라 시장도 커지겠지만 전 세계적인 시장의 규모는 더 커질 거거든요. 이런 수출 비중을 유지하면서 레퍼런스를 착실히 쌓아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기업의 체질 자체가 크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가는 어느 자리에 와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다른 로봇주와 마찬가지로 3월경부터 해서 한 달 조정받고 4월 네. 말부터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나름의 이평선들은 잘 타고 올라가는데 네. 지금 사도 돼요? 일단은 지금 61선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또 올라오면서 최상단 이평선에 오늘 또 막히고 있어요. 하필이면요. 장중에는 돌파 시도를 했다가 네. 아까 말씀드린 AI라던가 로봇 관련주 전부 다 모멘텀 자체가 더 이상 이런 실적 대비했을 때 주가의 시총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사실상 아직은 조금 부족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막히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시점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철저하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61선이 위치한 한 27,500원 부근 정도 될 것 같아요. 27,000원 중반대까지 분할 매수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은 역시나 다시 매수하는 한이 있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본인 매수 평단의 10에서 12% 손절 처리하실 때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38,000원 부근 본 이후에 추가적인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추가 상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정을 활용해서 적정하게 모아가면서 좀 긴 시점으로 대응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로봇주들에 대한 이야기와 골프존 살펴봤네요. 사용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